생겼습니다. 병동에 강제 입원해서 진정주사를 억지로 맞고 또 사지가 묶이는 감각과 격리를 당하고 또 병동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소리치고 울부짖어도 보호사님께서 제 목을 짓누르고 조용히 하라고 욕설을 내뱉으시면서 겁박하기도 했습니다. 가까스로 퇴원을 했어도 주변에서 저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말들을 많이 들으면서 제 존재가 낙인찍히고 또 외면당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생기를 잃고 세상과 단절하고 숨어 지내기로 했습니다. 퇴원 후에 하루 종일 천장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한 움큼 처방받은 약물로 온종일 머리가 멍해질 때까지 TV를 초점 잃은 눈빛으로 보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의미 없는 삶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죽을 결심을 하면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는데 1층에서 저를 부르며 찾는 어머니가 보이고 또 희망적인 노래가 귓가에 맴돌아서 옥상에 내려왔습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제가 확인한 것은 저의 진짜 본심이 죽음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보기로 마음먹기는 했는데 희망을 찾고 싶어도 막막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몰랐고 누가 저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혼자서 저를 살려보려는 그런 개인적 차원의 노력들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운동장을 몇 바퀴 돌고 또 도서관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명단학점부터 다시 꺼내가지고 암기를 하면서 약물 치료 부작용으로 심하게 손상된 인지 기능을 회복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아버지가 심한 우울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로 돌아가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면서 공부도 알바도 취업 준비도 조금씩 시작하려던 시기였는데 나를 살리려고 애쓰던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내 아버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만 무심하게 살아남았다는 자책감이 더해져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재발해서 병동에 입원을 했습니다. 다행히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 있던 친척의 소개로 이전 병원들보다 훨씬 더 쾌적하고 더 나은 치료 환경이 갖춰진 용인에 소재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치료 환경이었습니다. 병동에 입원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제가 모임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막내 간호사 선생님이 제일 착해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스케치북에다가 매직으로 푸띠 콘서트 초대장을 만들어가지고 병동 구석구석 돌리면서 제 방으로 몰래 오세요 라고 광고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병동 입원에 모여가지고 악보를 하나 복사해달라고 막내 간호사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원래 병홍동에서 이렇게 모이면 좀 권장하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몰래 부탁을 살짝 드리고 나서 복사한 악보를 가지고서 같이 노래를 부르고 울면서 뿌티 콘서트를 무사히 진행을 했습니다. 병동 퇴원 후에 외래비 치료 지원 사업 포스터를 병원에서 보고 제가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곳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초기 상담과 사례 관리를 받으면서 동료 지원 양성 과정을 안내받고 본격적인 동료 지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에세이집으로 엮어서 출간을 하고 또 지역 독립서점 사장님의 제안으로 작은 독서 모임이나 토크도 진행을 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정신질환을 경험한 청년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또 병동에 입원해 있는 회복 중인 동료들에게 개인적인 자조활동을 병동 안에서도 뿌띠 콘서트를 할 수 있도록 작은 회복 키트를 만들어서 가사집과 QR코드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에세이집과 간식과 병동에서 매점에서 구할 수 없는 간식과 셀프로 스스로의 감정을 돌아볼 수 있는 소울박스 사이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수행했습니다. 고통이나 슬픔이나 아픔의 경험을 기반으로
당사자들을 공감하고자 했던 아이디어나 활동들이 동료 지원이나 공모전 수상을 통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의미 있는 기쁨이 되어 다시 돌아올 때 저는 저의 고통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료 지원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다시 사회랑 연결되고 또 소속되고 나도 사회의 일원이라는 평등감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주어진 사회적 역할에 감사했습니다. 다시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고 내 PC가 있는 사무실로 출입카드를 가지고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동료 지원가로 활동하면서 중증 정신질환 경험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조용한 자신감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휴대폰과 노트북에는 Inspiring Text라는 작은 폴더가 하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영감을 주는 문자 메시지 폴더입니다. 동료 지원 활동을 하면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다른 동료들과 멘토님들의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꺼내보면서 다시 힘을 내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삶으로 체득한 동료 지원의 가장 강력한 힘은 정신질환을 경험한 서로의 심정을 알아주는 인간적인 관계 그 자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엔 동료 지원을 하는 저의 동기를 점검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과 갈등들이 떠오릅니다.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어떤 동기에서 나는 동료 지원을 하는가? 내가 당사자일 때는 무엇을 위해서 왜 그들은 나를 도와주고 싶어 할까 궁금했고, 제가 직접 동료 지원 활동을 하면서는 왜 무엇을 위해서 나는 동료의 회복을 지원하려고 할까 좀 더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됐습니다. 이 질문은 어쩌면 오랜 시간을 거쳐서 경험의 과정 속에서 점점 선명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경험한 동료 지원 현장에서는 인지적 공감이 중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쉽게 말해 상대가 왜 저렇게 느끼고 행동하는지 머리로 이해해보는 능력인데요. 내가 똑같이 동료의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니지만 상대 입장에서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저에게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많이 지쳤나 보다, 무슨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걸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감정적 공감은 마음에도 상대의 감정이 그대로 전염되는 느낌에 가까운데 이 부분에서는 건강한 경계도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제안의 또 다른 질문들은 다음 같은 물음들입니다. 동료 지원에 대한 깊은 소명의식을 끊임없는 긍정적 강화에 기대지 않고도 내 안에서 꾸준히 찾을 수는 없을까? 나는 보상이 없어도 이 일이 지속 가능한 진정성 있는 사람인가? 동료 지원의 진정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료 지원인의 진정성에만 기대는 구조는 바람직하지도 또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사회 구조적으로 동료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회들과 논의가 오늘처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회복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생생한 실천 경험과 동료 지원인으로서 자기 확신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기답게 회복의 여정을 경험한 서사가 쌓일수록 동료 지원가의 경험의 깊이와 전문성이 뚜렷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동료 지원가로 채용이 되어서 제 PC에 적어놓은 포스트에 적어놓은 글인데요. 회복의 여정을 걷는 삶의 경험보다 지식이나 진단, 판단하는 마음이 앞서는 것을 경계하고 싶어서 이렇게 모니터에 붙여놓은 적이 있습니다. 진단이나 질환에 대한 지식의 전문성보다 회복 과정에서 체득하는 경험의 전문성이 동료 지원인에게는 중요한 진정성의 토대이자 기초 전문성의 문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에게 묻기도 합니다. 나는 회복을 말과 지식의 수준에서만 향유하려는 사람인지, 나의 회복 여정을 믿음으로 희망하면서 나답게 살아내는 사람인지,
저의 개인적인 당사자로서의 여정을 글로 정리한 뒤에 한눈에 보기 좋게 당사자 여정 지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삶의 고비마다 제가 지나온 여정마다 7단계가 있었고 저의 행동과 또 제가 숨겨진 바램들과 욕구들, 그 순간순간마다의 페인 포인트, 고통의 지점들, 그리고 시스템의 공백들, 제가 느꼈던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건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복 여정에서 느낀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다음과 같은 것들이 추려졌고요. 제가 속해 있는 이런 동료 지원 주간 쉼터를 비롯해서 당사자들의 숨겨진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필요 충분 공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재입원을 예방하고 퇴원 후 고립되기 쉬운 당사자들을 사회적으로 연결하고 아파본 마음을 아는 사람들과 동료 지원을 주고받으며 자기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퇴원 이후에도 당사자에게 심리사회적 안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주간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질환 치료는 병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복은 지역사회에서 시작되고 지역사회에서 회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정신질환에서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회복 가능성을 신뢰해주며 동료 지원가들의 동료 지원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조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당사자 장애인 권익 운동가이자 정신건강 회복 운동의 선구자인 패트리시아 디건 박사님의 인용문을 전하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다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 감사합니다.